4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2025년 한 해 동안 제너럴 모터스가 관세 때문에 날리게 될 돈이 무려 이 정도입니다. 매출 감소가 아니라 그냥 공중분해되는, 다시는 회복 못할 순손실이죠. 그런데 GM은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지프나 다치, 램, 크라이슬러를 만드는 스텔란티스를 볼까요? 2025년 상반기에만 2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포드도 한 분기에만 8억 달러를 두들겨 맞았습니다. 디트로이트, 빅3가 매달 수십억 달러씩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셈이죠. 이 이야기가 진짜 기가 막힌 건 애초에 일어날 필요가 없는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었어요. 도널드 트럼프가 시작하고 캐나다가 정면 승부로 맞받아친 무역 전쟁의 참혹한 결과물입니다. 2025년 4월 3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오타와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언했죠. 트럼프의 25% 자동차 관세에 맞서 캐나다도 똑같이 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캐나다로 들어오는 모든 미국산 자동차는 미국으로 들어가는 캐나다 차들이 당하는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카니 총리는 어쩔 수 없이 칼을 빼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칼끝은 정확했죠. 미국에는 최대의 타격을, 반대로 캐나다에는 최소한의 피해만 가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미국에 최대 타격을 주겠다던 그 말,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미국 자동차 산업에 닥친 일은 재앙 그 자체였으니까요. 오늘 저는 캐나다의 관세 보복이 어떻게 디트로이트를 박살내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십억 달러의 손실, 대량 해고, 공장 폐쇄, 그리고 60년간 쌓아올린 산업의 붕괴까지 낱낱이 파헤쳐보죠. 먼저 트럼프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2025년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25% 관세를 때리겠다고 발표합니다. 중국이나 유럽만 겨냥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북미 자동차 생산의 척추인 캐나다와 멕시코까지 싸잡아 공격한 거죠. 4월 3일부터 전 세계 어디서든 미국 국경을 넘는 차와 경트럭에는 25% 세금이 붙었습니다. 5월 3일부터는 자동차 부품, 엔진, 변속기, 구동계 부품까지 똑같은 관세 폭탄을 맞았고요. 자동차 업계에 주어진 시간은 몇 주가 아니라 고작 며칠 뿐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호언장담했죠. 이 관세가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올 거라고요. 외국 기업들이 그 비용을 다 떠안을 거라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황금기가 열릴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황금기는커녕 지옥문이 열렸죠. 관세가 발효된 지 채 24 시간도 안 돼서 사단이 났습니다. 스텔란티스가 온타리오주 윈저 조립 공장 문을 2주 동안 닫겠다고 발표해버린 겁니다. 캐나다 노동자 3,600명이 당장 집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미국인들이 긴장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스텔란티스가 미국 공장에서도 900명을 해고하겠다고 나섰거든요. 미시간의 워렌 스탬핑과 스털링 스탬핑, 인디애나 변속기 공장, 코코모 변속기 공장, 코코모 주조 공장까지 줄줄이 감원에 들어갔습니다. 캐나다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해고된 미국 노동자들이 만드는 부품이 바로 캐나다 공장으로 납품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윈저 공장이 멈추면 인디애나 공장도 멈춥니다. 캐나다에서 차를 못 만들면 미국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구조인 겁니다. 마크 카니 총리가 경고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북미 생산 시스템이 얼마나 촘촘하게 얽혀 있는지 트럼프가 뼈저리게 배우게 될 거라고 말이죠. 자동차 산업은 다른 분야랑 차원이 다릅니다. 차 한 대 만드는데 국경을 8번이나 넘나들기도 합니다. 원자재는 이 나라에서 오고, 가공은 저 나라에서 하고, 조립은 또 딴 데서 했다가 최종 조립을 위해 다시 돌아오는 시기죠. 60년에 걸쳐 국경 없는 하나의 팀처럼 만들어 놓은 공급망인데 트럼프가 그 모든 국경 이동마다 25% 세금을 때려 박은 겁니다. 금전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GM부터 볼까요? 2025년 2분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34%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19억 달러로 주저앉았죠. 회사는 그중 11억 달러가 관세 때문이라고 콕 집어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이게 겨우 한 분기 동안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GM은 1년 전체 관세 비용을 40억에서 50억 달러로 잡고 있습니다.
GM의 2025년 예상 총이익이 120억에서 130억 달러 수준인데 말이죠. 벌어들인 돈의 거의 40%를 관세가 잡아먹는 꼴입니다. 게다가 GM은 미국에서 파는 차의 절반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죠. 멕시코나 한국에서 많이 들여오니까요. 이제 그 모든 차를 들여올 때마다 비용이 25%씩 뜁니다. 포드는 그나마 80%를 미국 내에서 만드니까 사정이 좀 낫긴 한데 이것도 상대적으로 나을 뿐입니다. 포드조차 2분기에만 관세로 8억 달러를 날렸습니다. 연간으로는 25억 달러 손실을 예상하고 있고요. 1분기 이익은 이미 65%나 급감했습니다. 연간 실적 가이던스는 아예 철회해버렸습니다. 관세 때문에 돈이 얼마나 더 깨질지 도저히 계산이 안 서기 때문입니다. 지프, 다찌, 램, 크라이슬러 같은 미국의 상징적인 브랜드를 거느린 스텔란티스는 더 심각합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27억 달러 순손실을 냈습니다. 이익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진짜로 적자가 난 겁니다. 돈이 줄줄 새고 있어요. 여기도 연간 실적 전망을 포기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미래를 약속할 수도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생존 모드죠. 디트로이트 빅3가 2025년에만 관세로 내야 할 돈을 합치면 80억에서 12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 막대한 돈은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미국 노동자들의 밥줄입니다. 해고 칼바람은 이미 시작됐고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GM의 팩토리 제로는 미국 전기차 미래의 기함이 될 곳이었습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해서 미국 제조업 리더십의 상징이라고 지켜세웠던 곳이죠. 그런데 2025년 12월 GM은 공장 가동을 1교대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1145명의 노동자가 크리스마스 직전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2026년 1월 5일이 마지막 출근일이었죠. 잠깐 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직장을 잃은 겁니다. 20년 근속한 베테랑들도 연말 연시에 짐을 싸야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팩토리 제로는 시작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오하이오의 얼티엄 셀 공장에서도 550명이 잘렸고 850명은 임시 해고 상태입니다. 테네시 배터리 공장에서도 710명이 일자리를 잃었고요. 다 합치면 GM 혼자서만 전기차와 배터리 시설에서 3,000개 넘는 일자리를 없애거나 중단시킨 겁니다. 일자리를 만든다던 전기차 전환이 오히려 일자리를 지워버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포드라고 상황이 좋을 리 없습니다. F150 라이트닝을 만드는 디어본 트럭 공장과 로즈 전기차 센터는 2025년 내내 가동과 중단을 반복했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4,000명의 전미자동차 노조 조합원들은 매주 다음 주에도 출근할 수 있을지 마음을 졸여야 합니다. 포드는 결국 전기 F150 라이트닝 계획을 완전히 접었습니다. 전기 상용 밴과 대형 전기 트럭 출시 계획도 휴지 조각이 됐죠. 켄터키 블루오벌 시티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의 SK와 맺었던 합작 법인도 청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생산 시작한 지 몇 달 만에 1,500명의 노동자가 회사가 공중분해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스텔란티스 역시 전국적으로 인력 감축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프로이드 스트리트 물류시설에서 400명을 잘라냈죠. 스털링 하이츠 공장에서만 거의 200명이 짐을 쌌습니다. 온타리오주 브램튼에서 만들려던 지프 컴패스 생산 라인은 일리노이로 넘어가 버렸죠. 공급망도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포드와 GM, 스텔란티스의 부품을 대던 거대 기업 오토키니톤이 2025년 말까지 디트로이트 공장 문을 완전히 닫겠다고 선언했습니다. 100명이 넘는 노동자가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났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냉각판을 만들던 다나, 서멀 프로덕츠도 어번 힐스 공장을 영구 폐쇄합니다. 일자리 200개가 공중분해됐습니다. 회사는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낮다고 핑계를 댔지만 경제학자들은 미시간주가 이미 고용 빙하기에 접어들었다고 경고합니다. 지난 6월 기준으로 미시간주는 전국에서 구직난이 9번째로 심각한 곳이었습니다. 일자리 하나를 놓고 실직자 1.44명이 경쟁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건 5년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9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자동차 산업이 서 있습니다. 미국 고용주 협회의 앤서니 칼리는
자동차 산업이 지금 중병에 걸렸다고 진단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자동차 금융시장의 거품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만약 그 거품마저 꺼진다면 진짜 지옥이 시작될 겁니다. 디트로이트의 실업률은 2026년 중반에 10.2%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전국 평균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미 주민의 35%가 빈곤에 시달리는 도시에서 관세 폭탄은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캐나다가 어떻게 반격했는지 살펴봅시다. 여기가 진짜 흥미로운 대목이거든요. 마크 카니는 당황하지도 오버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영리하고 전략적인 수를 뒀습니다. 캐나다는 똑같이 25%의 관세로 맞불을 놨지만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차량만 핀셋으로 골라 타격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와 달리 캐나다는 자동차 부품을 관세 대상에서 쏙 뺐습니다. 왜냐고요? 카니는 트럼프가 놓친 핵심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캐나다 공장이 돌아가려면 미국산 부품이 필수라는 사실을요. 만약 부품에 세금을 때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캐나다의 생산 라인과 노동자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품은 건드리지 않고 자국 공급망을 지키면서 미국의 완성차만 정밀 타격한 겁니다. 아주 우아한 전략이었습니다.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의 캐나다 판매 실적에는 치명상을 입히면서 동시에 자국의 제조 역량은 철통같이 방어했으니까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캐나다 정부는 무역 전쟁으로 피해를 본 자동차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려 20억 달러 규모의 전략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직접 돈을 꽂아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캐나다 내에서 생산과 투자를 유지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구제책까지 마련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캐나다에 일자리를 남기겠다고 약속하면 관세 혜택을 주는 식이죠. 트럼프가 그토록 외치던 리쇼어링이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 땅에서 벌어지게 만든 기막힌 인센티브 시스템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한방은 캐나다가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에게 안정적인 피난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포드가 2026년에 슈퍼듀티 트럭 생산을 오크빌 공장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건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움직임이죠. 포드가 캐나다에 베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정성, 예측 가능성, 그리고 기업을 적으로 돌리지 않고 협력하는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국은 어떻습니까? 매주 뒤집히는 관세 정책, 트위터로 날리는 즉흥적인 발표, 예측 불가능한 협박과 번복까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당신이 향후 10년을 계획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라면 어디를 믿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답은 미국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태가 미국 소비자들에게 어떤 똥물을 튀길지 이야기해 봅시다. 25% 관세는 기업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차를 사려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비용이 전가됩니다. 캘리블루북에 따르면 4만 달러 미만의 차량 가격이 관세 때문에 최대 6천 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합니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수입차 가격이 10에서 15% 폭등할 거라고 경고했고, 일부 분석가들은 더 끔찍한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5천 달러에서 1만 5천 달러 인상을, 코넬 대학교 연구팀은 차량 한 대당 추가 비용이 무려 2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신차 평균 가격은 4만 8천 달러를 넘습니다. 여기에 6천에서 1만 달러가 더 붙으면 평균적인 차 한 대 값이 5만 달러를 우습게 넘기게 됩니다. 평범한 미국 가정의 1년치 연봉이 차 한 대 값으로 날아가는 셈입니다. 차가 사치품이 되는 거죠. 신차만 문제일까요? 신차 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중고차로 몰립니다. 그럼 중고차 가격도 덩달아 미친 듯이 오르겠죠. 관세 하나 때문에 시장 전체에 인플레이션 거품이 끼는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동차 보험료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부품 관세 때문에 수리비가 비싸지니 보험사들은 당연히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요. 인슈어리파이의 분석을 볼까요? 연간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2,759달러, 즉 19%나 오를 수 있습니다. 차를 소유하는 모든 과정에서 돈이 줄줄 새는 겁니다.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은 무역 전쟁의 청구서를 떠안게 됐습니다. 진짜 비극은 이 모든 고통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기는커녕
물가는 치솟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하던 북미 통합 시스템만 박살나고 있으니까요. GM이 관세 덕분에 오하이오에 공장을 짓고 있나요? 천만의 말씀. 오히려 사람을 자르고 있습니다. 포드도 미국 생산을 늘리기는커녕 전기차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캐나다로 짐을 싸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3사의 작년 판매량은 고작 540만 대였습니다. 1999년에 1200만 대를 팔았던 것과 비교하면 거의 60%나 쪼그라든 겁니다. 이건 무역 정책 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경쟁에서 밀린 결과입니다. 관세 따위로 이 흐름을 뒤집을 순 없습니다. 오히려 수십억 달러의 비용만 추가해서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죠. 지금은 제조사들이 가격 인상을 막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을 떠안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JP모건의 분석에 따르면 2025년엔 기업이 관세 비용의 80%를 감당했지만 2026년엔 상황이 역전될 겁니다. 소비자가 그 80%를 뒤집어 쓰게 된다는 얘기죠. 자동차 회사들은 판매량이 떨어질까봐 가격 인상을 미루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2026년형 모델이 나오는 순간 진짜 관세 비용이 가격표에 찍히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공급망은 하루아침에 복구되지 않거든요. 공장이 한번 문을 닫으면 그 생산 능력은 영영 사라집니다. 해고된 숙련공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자동차 회사가 미시간 대신 캐나다를 선택하면 그 공장은 캐나다에 영원히 남습니다. 지난 60년간 공들여 쌓은 북미 자동차 산업의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무슨 짓을 해도 이걸 다시 조립할 순 없습니다. 마크 카니는 처음부터 이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관세가 발효된 직후 첫 기자회견에서 그가 남긴 뼈 있는 한마디.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경제 통합과 철통 같은 안보 협력으로 맺어진 미국과의 오랜 밀월 관계. 이제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끝났다는 말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북미의 번영을 지탱해온 전후 질서 자체가 뿌리째 뽑혀버린 겁니다.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파트너였던 캐나다가 이제는 무서운 경쟁자가 됐습니다. 특히 자동차판에서는 캐나다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죠. 포드는 이미 슈퍼듀티 트럭 생산 라인을 온타리오로 옮기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 미국 대신 안정적인 캐나다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 공장으로 갈 투자금들을 싹쓸이하고 있고 그 대가는 고스란히 미국 노동자들이 치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점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GM의 메리 바라 회장, 작년에 얼마나 챙겼는지 아십니까? 29달러가 아닙니다. 무려 2,950만 달러를 가져갔습니다. 1년 전보다 6%나 오른 금액이죠. 회사도 2024년에 거의 150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이익을 찍었고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힙니다. 크리스마스 직전에 팩토리 제로 노동자 1,145명이 영구 해고를 당했습니다. 미국의 미래라던 전기차 공장들이 처참하게 뜯겨나가고 있는 겁니다. 수십 년 청춘을 바친 직원들이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있습니다. 관세가 이 불평등을 만든 건 아니지만 불에 기름을 부은 건 확실합니다. 기업들에게는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죠. 비용 줄이고 사람 자르면서 그 탓을 전부 무역 정책으로 돌려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관세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해고된 팩토리 제로의 한 노동자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거기서 좋은 꼴이라고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캐나다랑 멕시코 끊어내고 일자리 되찾아오겠다고 큰소리쳤죠. 근데 2025년 말이 된 지금 꼴을 보세요. 역대급 해고 칼바람만 불고 있잖아요. 약속했던 그 좋은 시절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는 분명 미국 제조업의 황금기를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디트로이트의 피눈물뿐입니다. 빅3 자동차 회사들은 수십억 달러씩 까먹고 있고 노동자는 일터를 잃고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있죠. 반면 우리가 싸움을 걸었던 이웃 나라 캐나다는 북미 자동차 생산의 미래를 낚아채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건 경제 애국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경제 자살행위입니다. 캐나다와의 관세 전쟁 언젠가는 끝나겠죠. 협상도 다시 하고 긴장도 풀릴 겁니다. 하지만 2025년에 입은 상처는 그리 쉽게 아물지 않을 겁니다.
한 번 문 닫은 공장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짐 싼 노동자들이 자동으로 복직될 리도 없고요. 박살난 공급망이 하루아침에 다시 이어지겠습니까? 다음에 자동차 회사가 공장 지을 땅을 고를 때 미국과 캐나다를 두고 고민하겠죠. 그때 그들은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어디가 안정을 줬고 어디가 난장판이었는지를요. 캐나다는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정면으로 반격했고 그 청구서는 고스란히 디트로이트로 날아왔습니다. 이 이야기엔 한 가지 측면이 더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그냥 흔한 업종이 아니에요. 미국 제조업의 척추 그 자체입니다. 자동차 혁신연합에 따르면 자동차 부문이 매년 미국 경제에 쏟아붓는 돈이 무려 1조 2천억 달러입니다. 전체 국내 총생산의 약 5%를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죠. 여기에 목숨 걸고 사는 미국인만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자동차 산업을 건드리는 건 곧 미국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고통은 디트로이트에만 머물지 않고 모든 주, 모든 동네로 퍼져나갑니다. 오하이오의 얼티엄 셀즈 공장에선 수천 명이 쫓겨나고 테네시 배터리 시설은 인력을 자르고 있습니다. 인디애나 변속기 공장들도 셔터 내리고 있죠. 켄터키의 블루오벌 배터리 공장은 아예 공중분해됐습니다. 자동차 연구센터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떠안아야 할 추가 비용이 대략 41.70억 달러에 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엄청난 돈, 결국 회사 이익 깎아먹고 노동자 월급 쥐어짜고 소비자 지갑 털어서 메우겠죠.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미국 제조업을 지키겠다던 그 관세가 오히려 망하는 속도만 앞당기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미국의 새 공장을 짓기는커녕 있던 공장도 문 닫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을 뽑기는커녕 자르고 있다고요. 그 사이에 캐나다는 레드카펫을 깔고 환영하고 있죠. 포드는 온타리오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다른 회사들도 캐나다 확장을 저울질 중입니다. 한번 투자가 그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돌아오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캐나다에 지어진 공장은 캐나다에 남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걸 이력 현상이라고 부르죠. 일시적인 충격이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는 겁니다. 10년 뒤 역사학자들은 2025년을 운명의 변곡점으로 기록할 겁니다.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이 디트로이트의 몰락을 재촉한 바로 그 해라고 말이죠. 자, 그럼 이 사태의 끝은 어디일까요? 법원이 관세 무효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국제무역법원은 이미 트럼프의 관세 명령 일부에 제동을 건 적이 있으니까요.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면 수십억 달러를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몇 년 뒤 이야기입니다. 트럼프가 새로운 무역 협상 카드를 꺼낼 수도 있겠지만 2026년에 USMC 재협상이 예정돼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가 물러설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결국 피출혈은 계속될 겁니다. 자동차 회사들은 비용 폭탄 맞고 노동자들은 계속 짐을 싸겠죠.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표에 한숨 쉴 테고요. 결국 산업은 쪼그라든 채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게 될 겁니다. 미국 일자리는 줄고 외국 생산 의존도는 더 높아진 씁쓸한 균형점 말입니다. 트럼프가 호언장담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말이죠.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올해도 120억에서 130억 달러의 이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메리 바라 회장은 여전히 3천만 달러의 보수를 챙겨가고요. 경영진들은 끄떡없을 겁니다. 하지만 크리스마스 코앞에서 팩토리 제로에서 쫓겨난 1,100명의 노동자들은 그들은 괜찮지 않습니다. 포드 디어본 단지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4,000명의 노동자들도 디트로이트와 코코모, 로즈타운의 가족들도 절대 괜찮을 수 없습니다. 무역 전쟁의 청구서는 오직 그들만이 떠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혼란에 빠진 미국이 뱉어내는 투자들을 꿀꺽 삼키려고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바로 트럼프 자동차 관세가 남길 진짜 유산입니다. 미국 제조업의 황금기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남은 건 수십억 달러의 손실과 수천 명의 실직자뿐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웃 나라는 똑똑히 보여줬죠. 미국이 시비를 걸면 캐나다도 맵게 받아칠 줄 안다는 것을요. 지금 디트로이트는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관세 전쟁이 그 붕괴의 시계를 예상보다 훨씬 빨리 돌려버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사단은 트럼프가 캐나다쯤은 힘으로 누르면 굴복할 거라고 착각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는 맞불 관세 따위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워낙 대단하니까 캐나다가 어떤 처벌이든 군소리 없이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던 거죠. 천만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크 카니는 트럼프의 허풍을 간파했고 캐나다는 반격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누가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까? 캐나다 노동자도 중국 노동자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미국 노동자들이 수천 명씩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금고에는 관세로 수십억 달러가 쌓였겠죠. 하지만 그 대가가 뭡니까? 걷어들인 1달러마다 일자리는 몇 개가 사라졌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탄나고 얼마나 많은 지역 사회가 텅 비어버렸습니까? 워싱턴에 높으신 분들은 아무도 이 질문을 하지 않는 것 같군요. 하지만 팩토리 제로의 노동자들은 묻고 있습니다. 코코모의 가족들은 지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묻고 있습니다. 미시간의 자동차 제조 단지의 생계가 걸린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캐나다와의 무역 전쟁, 손쉬운 승리가 될 거라 장담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도박이었으니까요. 그 오만했던 계산 착오의 청구서가 지금 디트로이트 시민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